빌딩 사이사이 거리 곳곳에 자리하며 미술관 밖으로 나온 도시의 예술품들. 현대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며 어렵게만 느껴지던 예술의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공공예술의 세계로 떠나본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 과거 서울 인근의 대표적 휴양지 안양유원지에서 탈바꿈한 복합문화 휴식공간이다. 안양유원지는 1950년대 수영장과 각종 오락시설이 들어서면서 여름철이면 하루 4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았지만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 그 명맥만 유지해왔다. 안양유원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안양예술공원. 야외 무대, 산책로 등 기반 시설들과 공공작품들이 설치되면서 안양시의 대표적인 문화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안양예술공원은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장소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 곳곳엔 국내외 유명 작가와 건축가의 작품 50여 점이 설치됐으며 산책로를 따라 전시된 작품들은 호기심, 예술, 순례, 놀이, 순환 등 10개의 큰 스토리로 나뉘어 배치됐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발한 작품은 물론 주차장부터 벤치, 표지판 등 일상적인 사물 하나까지 작품화해 방문객들이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토 아콘치 작가의 나무 위에 선으로 된 집. 보기 싫은 주차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구조물로 주차장과 야외 공연장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산책로를 포함하고 있다. 튜브 형태의 통로를 설치해 관람객의 동선을 높임으로써 주차장의 미관 문제를 해결했고 나뭇가지 사이로 산책을 하는 색다른 경험을 부여하고 있다. 통로 중간엔 계단을 설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야외 공연장의 독특한 의자 구조는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 출신의 비토 아콘치는 소설가로 시작해 설치,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세기 실험예술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진행해온 건축 프로젝트의 대표작 무어인제는 오스트리아의 무어강 위에 띄운 인공섬으로 극장과 놀이터 등이 자리해 관람객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광장 위에 흐르는 물과 같은 지붕은 강의 소용돌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건축물로 블랙홀을 연상시키는 원뿔형의 구조는 햇빛을 반사하며 통과해 조형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신호근 건축가의 뿌리. 나무의 뿌리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도시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빌딩의 사각 공간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유롭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작품을 구성하는 벽은 자유롭게 뻗은 뿌리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회백색의 벽돌을 쌓아올려 건축물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신호근 건축가는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관람객이 작품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에너지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호근 건축가는 안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문을 맡아왔으며 자연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다.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자리한 보장사 영각당은 절에 세워진 납골당으로 원통형의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현대식 재료가 아닌 돌로 제작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건축뿐 아니라 조형물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온 신호근 건축가. 안양 평촌공원에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6.25 참전 공적비를 설치하는 등 작품 활동의 저변을 넓혀오고 있다. 나름으로 뭐 멋있다. 이 작 최정화 작가의 돌꽃. 안양예술공원을 가로지르는 삼성천의 도을제방에 설치한 대형 꽃 조형물로 플라스틱 위에 강렬한 원색의 도색용 페인트를 입혀 제작했다. 작품 속의 꽃은 장미, 다알리아, 나팔꽃, 해바라기 등 모두 37송이로 거대한 꽃 조형물이 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미지는 권태로운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준다. 인공의 꽃 작품 사이로 실제 살아있는 풀과 꽃이 계절에 따라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 최정화 작가는 건축,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오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설치 예술가로 세계 각지에 꽃을 모티브로 한 설치 작품을 선보여왔다. 대표작 숨쉬는 꽃은 연꽃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모터 동력을 통해 꽃잎이 피고 지도록 제작했다. 작가는 인조꽃을 통해 공해와 쓰레기로 뒤덮인 도시를 치유하고자 했다. 또 다른 대표작 카발라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엮어 만든 16m 높이의 작품으로 산업사회의 생산물에 화려한 색상을 입힌 작품을 통해 물질주의를 비판하고자 했다. 태국 출신의 나빈 라완차이쿨은 90년대 중반 자신의 이름을 딴 나빈 프로덕션을 설립한 이후 조각, 회화, 퍼포먼스,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안양 스토리는 극장 간판 형태의 독특한 작품으로 태국인 주인공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가상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작가는 나빈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든 자신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을 통해 인도계 태국인이란 다문화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거의 민화같이 그렸어. 네. 일상을 잘 표현하는데 근데 박수 쳐줘야 돼. 특이하게 여기 작품의 제목은 또 로맨스 정자네요. 네, 한국인과 결혼한 그 이야기를 이제 뭐 풀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쪼르륵 읽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로맨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 정자군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국제 공공예술 행사로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활용해 안양 지역의 도시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총 4회까지 진행됐으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조형물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현대미술과 도시의 삶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고 있다. 박윤영 작가의 그림자 호수. 알루미늄판에 하나의 스토리를 새겨서 완성한 병풍 형태의 작품으로 작품 속 스토리는 과거 캐나다 밴쿠버의 한 돼지 농장에서 69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한 사건을 담고 있다.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발레 백조의 호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의 이야기를 뒤섞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그림과 픽토그램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극락정토 낙원을 의미하는 안양에 해당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살해당한 여성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박윤영 작가는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표현법으로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고 서울과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픽톤의 호수는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그림자 호수의 원작으로 캐나다 살인사건의 내용을 동양화 전공답게 비단 병풍 위에 먹으로 그려내 흥미로움을 전하고 있다. 아겔다마로의 여정은 팝송 가사에서 영감을 얻은 자신만의 경험을 암호화한 설치작품으로 붉은 병풍 앞에 전기 기타를 놓아 전통과 현대 등 다양한 해석을 유도했다. 예페 하인의 거울미로. 거울처럼 반짝이는 알루미늄 기둥 114개로 이루어진 원형 미로 작품이다. 미로는 신성한 장소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상징하며 관람객과 주변의 모습을 비추는 기둥은 불교의 108번뇌를 의미한다. 기둥의 반사 효과를 통해 관람객은 자신을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당하는 대상이 되고 작품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의미를 잃게 되는데 작가는 익숙한 대상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 스스로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예페 하인은 덴마크 출신의 설치 미술가로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작품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신선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색다른 디자인의 벤치 작품을 제작해온 예페 하인 작가. 그중 노래하는 벤치는 벤치의 높낮이를 달리해 관람객이 눕거나 미끄럼틀처럼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가는 예술작품으로서 분수라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했다. 10초마다 바뀌는 분수 형태는 각기 다른 공간을 생성하며 미로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라진 탑에 대한 헌정. 독일 작가네요. 네. 몰프강 민터와 베르톨트 페르벨티의 안양 상잣집 사라진 탑에 대한 헌정.
독일에서 공수한 다양한 색상의 음료 박스를 재활용해 만든 구조물로 불교의 중심지였던 안양에 오래전 있었을지도 모르는 불탑을 현대적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5가지 색상의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 벽면을 세웠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 집 형태로 제작했다. 작품 내부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상자를 투과한 빛으로 가득 차 빛의 집이라고도 불리우며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독일 출신의 볼프강 빈터와 베르트홀트 휘르벨트는 지난 92년부터 공동 작업을 해왔으며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는 건축물 형태의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다. 두 작가는 플라스틱 음료 상자를 쌓아올린 대형 작품을 선보였으며 빛을 이용해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작품을 통해 재료가 가진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도록 했다. 하수 처리장에 사용됐던 커다란 관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은 대형 거울 튜브 작품은 주변 자연과 풍경의 변화를 반사해 보여줌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 Here i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